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Make Selection. 오케이.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선을 이어나갈지 거기에 대한 그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슈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스를 생성하는 펜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일 많이 쓰이고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기초 과정이니까 복잡한 것보다는 쉽게 개념을 잡는 정도 선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 펜 툴은 사실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만 포토샵 같은 비트맵 툴에서도 자주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고 나서 특정 사물의 테두리의 영역을 지정해 가지고 피사체만 싹 불러낸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자주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도 포토샵이나 포토피아에서도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펜 툴에서 생성된 패스는 쉽게 얘기하면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이라고 하지 않고 왜 패스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패스는 실제 선이 아니고 선이 그려진 정보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 그건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요걸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몇 가지 도구가 나타나는데 펜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펜을 알면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 포토피아에는 메뉴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메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는 거는 CX6 버전인데 최근에는 CC 2002 버전까지 나왔죠. 2002 버전에서는 메뉴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CX6가 손에 많이 익어갖고 CS6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어쨌든 포토샵에서는 조금 더 메뉴들이 많다는 거,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포토피아로 작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펜을 선택을 하고요. 위쪽에 쉐입과 패스가 있는데요. 일단 패스를 선택을 해볼게요. 참고로 쉐이프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도구의 모양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패스에서 왼쪽에 클릭, 그리고 손가락 띄고 반대편을 클릭. 네, 이러면 선이 그려진 것 같지만 선이 그려진 게 아니고 이 선에 대한 정보가 요게 새롭게 생성이 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에는 아무것도 생성이 안 돼요. 요게 패스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이 그려진 상태에서 사각형 패스를 내가 그리고 싶다 해서 처음부터 다시 클릭을 하고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처음에 지정했던 부위와 시작했던 부위가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값이 마지막 클릭한 곳과 이 마우스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패스를 그리기 위해서는 한번 끊어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과 아무 곳이나 빈 곳에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점이 조금 작아지면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끊어진 거다,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새롭게 패스를 다시 지정을 해도 돼요. 이번에 사각형을 제가 그려볼게요. 클릭하고 Shift를 누르고요. Shift를 누르면 90도, 45도, 180도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자, 반대편 클릭, 아래쪽 클릭, 손가락을 띄고 클릭, 손가락 띄고 다시 클릭. 이러면은 닫힌 패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 사각형 닫힌 패스를 도형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Make Selection.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페인트 통으로 이렇게 부으셔도 되고 스트로크를 줘가지고 테두리를 입히셔도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해버리면 이 배경 레이어인데 여기다가 입혀져 가지고 이 배경하고 같이 짬뽕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도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패스가 아니에요, 레이어예요. 그 상태에서 페인트를 붓고 컨트롤 D 영역 해제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별도로 움직이게 돼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패스 쪽에서 직접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거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이렇게 사각 영역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영역을 만드시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페인트 통으로 붓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패스를 갖다가 도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게 패스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기초라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다른 강의를 본다든지 학원을 다닐 수도 있잖아요. 또는 책을 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용어를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좀 안 되잖아요. 헷갈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펜 툴을 쓸 때 보여지는 화면에서 용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클릭하고 반대편을 딱 클릭하고 살짝 당기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양 끝에 이런 점 있죠. 보통 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앵커 포인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앵커점 아니면 그냥 점. 앵커 포인트라고 나오면 요 처음 점과 끝점의 요 점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 점과 끝점의 요 선, 보통 선이라고 하는데 세그먼트라고도 하거든요. 만약에 세그먼트라고 나오면 요쪽 까맣게 나오는 요 선을 말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처음 시작점이고 이 끝점인데요. 끝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위쪽에 파란색으로 실선이 보이죠. 이게 이제 방향선이에요. 말 그대로 이 포인트, 이 점이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선을 이어나갈지 거기에 대한 그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요 파란 게 방향선, 그리고 이 방향선 양옆에 흰색으로 포인트 있죠. 요 점이 있죠. 요게 이제 방향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앵커 포인트, 뭐 세그먼트, 방향점, 방향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쉐이프를 한번 볼까요? 자, 쉐이프를 클릭을 하면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패스에다가 면과 선을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쉐이프는 뭔가 작업을 하면 아까는 레이어에 생성이 안 됐는데 레이어에 바로바로 반영이 돼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느낌의 도형이나 그림을 그릴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보세요. 쉐입을 선택을 하고요. 클릭, 손가락 띄고 클릭, 손가락 띄고 클릭, 손가락 띄고 다시 클릭. 네, 그러면 레이어가 생성이 되면서 삼각형의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위쪽에 보면 첫 번째 필이 면이고요. 면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고 X를 클릭하면 면이 없어져요. 그리고 요 스트로크는 테두리입니다. 현재 빨간색이 스트로크가 먹었기 때문에 요 삼각형의 테두리가 빨간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색상을 바꾸려면 아래쪽에서 색상을 지정해도 되고요. 여기서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거는 선의 두께, 요거는 선의 모양, 점선,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는 끝부분이 날카로운 거.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아세요. 저는 보통 이제 가운데 두 개를 선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면색을 한번 줘볼까요? 면색을 주기 위해서 면의 색상을 요 초록색으로 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쉐입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옵션을 건드려서 그래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자, 면을 초록색으로 하고 스트로크는 제가 없음으로 할게요. 없음. 그리고 사각형을 하기 위해서 클릭, 시프트, 클릭, 손가락 띄고 클릭, 손가락 띄고 클릭, 그리고 클릭. 네, 이러면 닫힌 도형이 그려졌죠. 당연히 레이어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브 툴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색상을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검정색, 테두리는 파란색으로 줘도 되고 뭐 흰색으로 줘도 되고요. 너무 두껍다 그러면 테두리 이렇게 얇게 해도 되고요. 네, 요게 바로 쉐이프예요. 패스와 쉐이프의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그러면 이 패스를 가지고 선과 곡선을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슈터디였습니다.